안녕하세요. 예, 토지 플래너 김현철입니다. 오늘은 어제 그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바뀐 그 부동산 정책과 이제 사회가 어떻게 이제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710 부동산 대책을 보면 이제 그 상식 백과사전에 나오는 건데 다주택자 그 다주택자의 세율을 인상을 하는 건데요. 종부세는 6%, 그 아파트를 매매했을 때는 72%, 취득세는 12%로 이제 올리는 법인데요. 그러니까 정말 집 하나 가진 사람도 엄청나게 세금을 많이 두드려 맞는, 그리고 이제 집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근데 양도소득세 72%라는 거는 거의 와 진짜 이거 저도 이게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이제 서울이나 이제 그 일부 그 수도권에서 이제 상승세가 이제 지속됐기 때문에 이제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부자들을 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 다주택자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주택을 팔고 1주택이 되든 실거주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집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죄인이 되는, 그리고 이제 나라에다가 이제 비유를 하자면 나라에 내가 살고 있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정책이 이게 계속 바뀌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혼란스러워해요. 갭 투자는 아예 하지 말라는 건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임차인에 대한 보호법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임대차 3법인데, 이거는 이제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신청,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이제 세 가지를 골자로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전세가 이제 반전세로 이제 전세를 하고 있으면 뭐 손해가 나니까 그 돈 가지고 어디 투자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반전세로 이게 돌리면서 이제 월세 수요가 늘어나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동안에는 뭐 전세 계약하면 2년 정도가 됐었는데 거기다가 2 플러스 2, 그러니까 총 4년을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상 폭도 그 5%로 제한을 해놓은 겁니다. 전세금을 올리지 말라는 얘기죠. 올려도 적게 올리라는 말이죠. 이거에 대한 그 처벌 법규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너무 좀 헷갈려하시고, 특히 이제 1주택자 평생 자기 집 하나 이제 만든 건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월세 소득이 한 2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세금이 4천만 원이 넘는 상황. 그럼 나머지 2천만 원은 빚을 얻거나 아니면 빌려서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왔었고 2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게 묻혀버렸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인데, 옛날에 이 정권 자체가 코로나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는 박근혜 그 게이트로 촛불을 들어서 전성 촛불을 들어서 이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모이는 걸 봤네요. 이런 와중에 2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걸 보고 역이용을 한 겁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나온 걸 범죄 취급하고 그걸 뭐 그 관련자들을 갖다가 엄벌에 처한다고 이제 경고를 함으로 인해서 부동산 정책이 살짝 묻혔어요. 지금 언론에서. 지금 이거는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긴 한데, 그러면 이제 반전세로 돌리거나 월세로 사면 월세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월세도 일정 구간을 둬서 그 이상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만든 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요. 이제 이런 행위, 이제 공인중개사가 이제 중개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행위들을 앞으로 규제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공인중개사를 특정을 해서 그 공인중개사 이용하지 마세요. 이것도 이제 신고 대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특정 중개사에 대해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무슨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좀 하면 부동산 괜찮아, 이런 행위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개사가 이제 정당하게 이제 그 신고를 하고 올린 광고를 방해하는 행위. 이렇게 광고 이렇게 올리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집을 내놓은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중개사의 정당한 매물을 올리는 것도 이제 이걸 불법으로 이제 친다는 거죠. 이거 불법으로.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반할 때는 징역 3년이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아파트를 내놓을 때, 매도를 하는 사람이, 이거 한 10억 이상 안 되면 팔지 마세요. 이 의뢰를 못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한테 얘기할 때, 나는 얼마에 팔겠습니다가 아니라 시세대로 팔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게 중개사한테 시세보다 비싸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의뢰를 하는데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것을 이것도 이제 불법으로 보는 거죠. 신고를 하면 이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싸게 그 부동산을 팔아주는 것도 강추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그 단속 대상이 되는 거고요. 시세보다 비싸게 중개하는데 특정 중개사에만 또 이제 유도하는 거, 특정 중개사한테 어떤 유도를 하는 행위 자체도 불법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위반시, 이건 저 징역 3년 이하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집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 아파지게 된 거예요. 그 동안에는 시장, 원래 이제 우리가 보수 정권하고 이제 진보 정권의 차이가, 진보 정권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잡으려고 하는, 옛날에 운동권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임차인을, 그러니까 가진 자들을 되게 좀 싫어하는, 그래서 이제 없는 자들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게 이제 된 거죠. 자기들이 운동권이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제 역효과가 좀 나니까 또 규제를 하고 또 규제를 하다 보니 계속해서 이제 그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민이 더 깊어지고, 갭 투자는 전혀 하지 못하게, 그래서 엄두조차 않는, 몇 억이 훅 빠지고 몇 억이 훅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 아파트나 이런 거에 대한 규제입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 가진 사람들이 멘붕이 왔죠. 이게 평생 그 집 하나 장만했더니 세금으로 두드려 맞고 나라에다가 월세 사는 꼴이 된 겁니다. 그래서 뿔난 사람들을 딱 2만 명이 나온 건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근데 이거를 역이용해서 촛불 정권으로 들었던 그 진보 정권이기 때문에 역이용을 해서 코로나인데 나왔다 그래가지고 여론을 안 좋게 만드는, 정말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주택자도 부작용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 더불어민주당에도 얘기한 사람이 비서실장이 다주택자로 밝혀졌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일부가 아니라 거의 제가 봤을 땐 거의 90% 이상이 다주택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고위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투기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조국도 이제 법무부 장관도 그 장학 재단 그 비리로 인해 가지고 세금을 120억을 내야 되는데 그걸 안 내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제 권력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에 이게 묻혀 있는 거지, 이게 정권이 바뀌고 나면은 이게 정말 이 일로 인해서 추궁당하고 그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겁니다. 근데 또다시 정권이 이제 다시 이어진다면
더 세지겠죠. 더 규제. 근데 보수는 반대입니다. 시장의 자율경제에 맡기고요. 거기서 이제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들만 핸들링을 좀 해주는 건데, 그래서 그 매매가 일어나서 시장이 자유롭게 되면 뭐 갭 투자를 하든 아파트를 매입을 하든 뭐 이렇게 해서 시장이 자율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돈도 돌고 그래서 경제도 살아나는 건데, 지금은 그 경제는 살리지 않고 집값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매매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당장 피해 보는 사람들은 집 주인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차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중개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그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왜 이거는 이제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아파트 갖고 있다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른 거예요. 이제 이런 거는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고,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너무나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알아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세무법인을 끼고 있는 사람들은 세무사에서 상담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여의치가 않고 그런 사람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금이 움직일 때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 경기가 불황일 때 주식에 투자한다? 그럼 옛날에는 경기 호황일 때는 할 게 많아요. 뭐 주식 투자도 있고 뭐 또 어떤 투자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은데, 이렇게 경기가 불황이 오면 우리가 일단은 주식이나 이런 비트코인이라든지 아파트 갭 투자라든지 어떤 그런 플랫폼 사업을 제외하고는 되게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지금 비대면 영업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비대면이에요. 비대면 영업.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나 어떤 플랫폼 사업을 하는 카카오톡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NC소프트 게임 회사라든지 이런 데가 여러 중견기업, 대기업들을 물리치고 위로 올라가고 있는 이 현상이 지금 생기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짓는 거는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코로나하고 이제 관계없이 어떻게 차단을 시켜서 만들 수 있는 건물 구조를 만든다고 그래요. 산업단지 자체를. 그러니까 이제 집단, 지금은 한 명만 나오거든요. 무조건 집단 폐쇄이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요, 우리가 금값도 지금 뭐 내려간다고 그러는데, 금값은 안정된 자산이기 때문에 부자들은 이걸 금으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 땅으로 문서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 문서나 금은 실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돈을 찍어내지만 우리가 그걸로 거래를 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이제 화폐 개혁이라도 일어나면 종이 쪼가리가 될 수 있는 게 화폐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뭐 알고 계시겠지만, 각국에는 금 보유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실물로 할 수 있는 금이 없고 없어지고 나중에 돈만 찍어낸다고 하면, 이게 이제 그 공황이 오는 겁니다. 공황이. 화폐가 그냥 값어치가 없어지는 종이 쪼가리가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거, 어딘가에 나라의 세금을 뺏기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 하나 갖고 있는데 월세 소득보다 세금이 더 두 배로 더블로 많아지니까 뭐 일을 할 수도 없고, 그 연세에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젊을수록 지금 투자를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지금 토지 투자가 정말 지금은 되게 성수기다. 토지는 규제가 심하지 않고, 아파트는 땅 가격이 오르는 건데 등락폭이 있어요. 왜냐면 건물은 우리가 5년이 지나면 그 가격으로 쳐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형지 땅에 입지 좋은 땅을 갖고 있다면, 문서로 갖고 있다면, 이게 전쟁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도 가격은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 땅이나 하는 게 아니라 호재가 있는 지역에 해야겠죠. 내 땅이, 내가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내 땅 모습을 보고 내가 땅을 사려고 하는데, 현 개발지 땅에 가보면 그냥 땅에는 그냥 임야이거나, 뭐 이제 제가 임야가 이제 좋은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임야이거나 그린벨트를 묶였거나 풀려 있거나, 그리고 또 아니면 뭐 전답은 비싸고 수도권의 전답은 비쌉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개발업자들이 좋아하는 게 이제 개발지 사이에 이제 끼어 있는 그런 임야들을 좋아하거든요. 도시 개발할 때도 그런 지역을 찾아가서 투자를 해 놓으시면 시간이 지나면 5년이 지나면 5년이 지나든 6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계속 갖고 있으면 땅 가격은 상승을 한다. 왜? 양옆에 호재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냥 뭐 시골에 있는 민둥산 하나 갖고 있다고 해서 뭐 땅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고, 수도권에서도 어쩔 수 없이 개발할 수 없는 땅이 투자를 해 놓는다면 여러분은 이 시대에서 투자로 내가 세금으로 뺏긴 돈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세계적으로도 이제 코로나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은 토지 투자가 앞으로 이 정권이 유지되는 한 토지 투자는 유망하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 수도권에 있는 투자는 정말 입지만 좋은 자리만 갖고 있으면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하시고요. 아파트 이런 거에 대해서 세금 상담하고 절세하는 건 좋은데요. 이게 앞으로 더 규제가 더 심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현금이 있다면 이 현금을 은행에 넣고 있지 말고, 돈은 일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게 토지 투자라는 거. 좋은 회사하고 좋은 담당을 만난다면 여러분도 토지 투자에서 내 세금으로 뺏긴 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은 다른 주제로 해서 풀어볼까 합니다. 부동산 이야기는 뭐 해도 끝이 없는 거기 때문에 항상 시간이 길어졌는데, 좀 이건 그것도 좀 이제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포인트만 찍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어제 약속을 못 지켜서 오늘은 뭐 토요일 날 녹화를 해서 이제 보내드리는데, 하여튼 힘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조심하시고 가정에 편안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상위 20%의 그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리고 수도권 투자에서 땅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토지 플래너 김현철이었고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